암보험 설명 여러 번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아니면은 설명하는 그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더 헷갈린 적 없으세요? 어떤 설계사는 내 말대로만 하라고 하고요. 또 누구는 다 필요 없고 진단비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또 누군가는 치료비 특약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전이암이나 재발암도 챙겨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듣는 사람 머릿속에 남는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데요? 암보험이 어려운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상품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내가 들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거나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예 모르는 상태로 설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기준 없이 듣는 설명은요, 결국 뭘 해야 할지 멍해지거나 때로는 전부 맞는 말처럼 들리지요. 자, 그럼 미리 알면 좋은 기준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요, 이제 설계사와 당당하게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보험에 대해서 티키타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암보험을 알아보시거나 상담 받으시기 전에 딱 4가지만 먼저 알고 들어가면요, 머릿속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이거를 안 챙겨보고 들으면 설명이나 정보가 늘어날수록 판단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암이 다 같은 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요, 부위만 다를 뿐 다 같은 암으로 보이지만 보험에서는요,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니까 진단금 다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보험에서는 소외암으로 분류돼서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이게 여기서 생깁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나중에 암 진단금이 내가 아는 것보다 왜 보험금이 적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입했거나 가입할 암보험에서는요, 어떤 암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비의 역할이에요. 암 치료는요, 생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치료기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데 치료 일정 기간 때문에 일을 쉬게 되면서 월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돈은 병원비라기보다는요,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돈이죠. 또 암 진단 후에 수술과 치료에 있어서 정해진 공식대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필요성에 따라서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같은 암이라도요, 환자의 회복 속도나 의사 판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보험 가입 시에 없던 새로운 치료 방식의 도입도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에게 적당한 암 진단비를 먼저 고려하시고요, 이 치료비와 밸런스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암은 한 번의 발병과 치료로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며 치료를 다 마쳤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서 같은 부위에 다시 암이 발병하는 재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예 처음과 전혀 다른 2차 암이 발병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쳤는데 몇 년 뒤에 폐 쪽에 새로운 암이 발견되는 경우처럼 본인은 또 암이네 라고 느끼지만 보험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험은 이런 상황을 특약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진단비나 치료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는 처음보다 적게 나오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을 고려하실 때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중요한 지점에 보장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이암, 재발암, 2차 암까지 공백 없는 보장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다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특약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꼭 한 번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암 치료비 특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는요, 가능한 모든 특약을 다 넣어서 가장 안전한 최적의 보험을 구성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험료라고 하는 장벽이 존재하죠. 치료 특약은요, 이미 정해진 치료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치료를 미리 가정해서 대비하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특약 설명을 처음 들으시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시거나 아예 중간부터는요, 이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적 항암, 면역치료, 중입자 치료, 신기술 치료, 약물 치료 등등 계속해서 세분화되고 있죠. 또 새로운 특약도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장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여러 치료를 한 번에 묶어서 보장하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지만 그마저도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특약은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준비한 진단금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어떤 치료 상황까지 대비할지 한 번은 점검하고 선택해야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모르고 설명을 들으셨으면 모든 특약이 다 필요해 보일 거예요. 설계사 말이 또 다 맞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결정을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요, 실제 암이 발병했을 때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암보험으로 유지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암보험은 좋은 상품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암 분류를 이해하고요, 진단비 역할을 또 정리하고요, 전이암, 재발암 기준을 확인하고요, 치료 특약 범위별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순서나 목적이 흔들리면은 보험료만 올라가고요, 실제 보험사고 발생한 후에 역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암보험이 복잡했던 이유, 개별 상품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최적의 암보험을 구성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없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알고 준비하시면 설계, 설명이 훨씬 덜 흔들리실 거예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내 상황에 적합한 이해를 위한 한 단계 더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험예방주 디렉팅 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